안녕하세요. 평가자입니다. 자, 오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또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환경평가예요. 서류적인 거는 거의 없고 현장 환경을 준비하는 그런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원래 이 직접 매뉴얼 설명드릴 때 제가 좀 서류 준비하는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항목은 좀 기준도 많고 또 쉽게 우리가 준비하면 점수도 높습니다. 3점이나 배정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섞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점수는 3점이 배정되어 있고요. 무조건 현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현장 확인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중, 쉽게 우리가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 봐주시면 되세요. 평가 당일날 우리 평가관 2명이 우리 서류 심사를 진행을 하고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현장 환경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평가 기준 3개를 충족하면 우수, 2개 충족 양호, 1개 충족 보통입니다. 이런 평가 항목이 저는 너무 좋아요. 꼭 뭐 필수 1번 충족해야 점수 받고 아니면 빵점이야, 이거보다는 야, 각각에 대해서 그냥 획득을 하면, 내가 만족을 하면 점수 획득하는 이런 항목을 좀 좋아해요. 쉽게 점수 획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신 것처럼 평가 매뉴얼표입니다. 점수 3점 배정돼 있고요. 평가 기준은 하나, 둘, 셋, 3개가 배정돼 있습니다. 다 모두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좀 평가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으세요. 채점 기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충족하면 3점, 2개 충족하면 2.25, 1개 충족하면 1.5점을 받습니다. 훨씬 낫죠? 운영규정 죽도록 해도 1점인데, 자, 여기 중에 하나라도 하시면 1.5점을 획득합니다. 이런 거 먼저 기반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라 이거예요. 평가 준비들 하시면 무조건 서류 먼저들 막 보시는데, 이런 환경평가를 먼저 기반으로 쌓아두면 50점 이상은 쌓아둡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저건 안 맞잖아요. 그 재평가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현장, 면담 이런 항목들 먼저 충분하게 준비를 먼저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상세 우리가 평가 기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자, 평가 기준 1번입니다. 1번 보신 것처럼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요. 보신 것처럼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지, 충돌 방지, 위험 요인 제거 등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에서 확인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관들이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모든 외부 출입구, 계단 출입구, 주방 등은 잠금 장치 잠겨야 돼요. 우리 그래서 평가관들이 보면 잠기나 안 잠기나 먼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 전체에 있는 문이란 문은 잠금 개폐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외부 출입구와 계단 출입구 잠금 장치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우리가 자동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오픈형 주방들 있어요. 이럴 때는 칼, 가위 등 이런 위험 물품이 분명히 안전장치로 들어가야 되는 거, 이런 부분도 꼭 감안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그냥 잠금장치다. 우리가 잠금장치를 잘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유리조심을 붙여라. 충돌. 이거 뭐냐면 투명한 유리가 있으면 어르신들은 이게 아무것도 없다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하고 가다가 유리에 부닥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명한 유리라면, 완전히 투명한 유리라면 유리문 충돌 방지 표시를 부착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투명한 유리로 된 벽, 문, 통유리창에서 150 사이에 충돌 방지 표시를 붙이라고 하는데, 저 눈높이에다가 이제 붙이셔야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이 좀 작아도 다 붙이라고 해요. 다 붙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무슨 꼬투리를 잡힐지 모르니까 다 붙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보니까 가구 배치 등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는 인정을 하되, 어르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명한 유리라면 유리 조심을 다 붙이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 마개를 막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콘센트 마개 얼마 안 하죠? 이것도 얼마 안 하죠? 유리 조심 그냥 붙여놓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원래 우리가 시설 오픈할 때 잠금 개폐 이런 부분들 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요새는 뭐 거의 다 잠금 장치는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평가 기준인데, 자, 여기 두 번째 기준이 여기 와 있네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가 쾌적한, 자, 두 번째가 그쵸, 여기가 두 번째. 아마 제가 편집상 이렇게 돌려놓은 것 같은데 두 번째 먼저 좀 볼게요. 평가 기준 2번입니다. 보신 것처럼 평가 2번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이겁니다. 쾌적한 거는 뭐예요? 사람마다 좀 주관적이지 않나요? 쾌적한 게 어쨌든 채광, 조명, 냄새, 온도, 습도, 청소,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지를 보겠다 이겁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침실, 거실, 식당, 화장실 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창문 개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창문이 안 열리면 감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문이 열리는 부분 있죠. 이게 안 열리면 이런 부분,
감전 맞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온도 습도계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층별 하나예요. 보통 요양원 1층만 있다면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지만 우리가 3층까지 돼 있다 그러면 각 층별로 온습도계를 우리가 구비해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상된 벽지나 바닥재 이런 부분들 감점시키니까 우리가 기간 점검 또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때 오면 우리가 뭐 보호자 회의나 운영위원회 회의에 안건을 뭘 넣을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평가 대비해가지고 기관 내부 환경을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분들이나 보호자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 의견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안건 넣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어차피 돈 들어갈 거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회의 안건에 넣는다면 결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도 만족이 되고 얘도 만족이 되고 이런 부분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본 것처럼 침실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넣어놓은 건데 이런 거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건 제가 넣어놓은 건데 이런 거는 크게 지금 상황에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 습도계, 침실 거실 창문 개폐, 그 다음에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좀 먼저 주의 깊게 봐주시고 내가 새로 매뉴얼이 발표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좀 봐주시면 그때는 더 좋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준 3번입니다. 기준 3번 보신 것처럼 기관 내부에 안내표 칠판과 각 층의 위치도 각실 표찰이 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환경평가를 우리가 준비할 때는 언제나 층별이에요. 각 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고 해서 뭐 우리가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만 해놓으시면은 우리가 게시물이 됐든 어떤 빛 항목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층별로 준비해야 된다.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각 실별 표착이 이름표가 부착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기관에 가보면 보통 프로그램을 어르신들 모아놓은 거실 같은데 큰 공간에다 하시잖아요. 그럼 가보면 제가 여기 프로그램 표찰이 어딨냐 그러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찰을 각 실별 평면도에 우리가 시군구에 보고한 그 평면도에 맞게끔 표찰에 각실 이름표를 붙여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안내표는 수급자 및 방문객 등이 알 수 있는 데 부착되어 있어야 되고요. 다층의 경우 윈치도만 확인하고 있는데 거의 단층이 아니라면 각 층별 표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모든 실별의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보통 보면 기관에 뭐 사랑, 어르신들 방은 사랑 1, 사랑 2, 3, 뭐 소망방, 희망방 적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침실인지 사무실인지 요양소방관사님 휴게실인지 간호사실인지 프로그램실 특히 주의하시고요. 또 표찰이 잘 안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우리가 표찰을 붙이셔야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와상 어르신만 있는 층에도 잠금 장치를 설치하나요? 다른 층에는 계단 출입구에 잠금 설치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와상 어르신은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런 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 어르신이 혼자 나가지를 않을 텐데. 근데 평가에서는 와상 수급자만 있는 층이어도 계단 출입구, 외부 출입구가 있다면 무조건 잠금 장치를 갖추고 화재 및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게 평가에서는 필수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질문 하나를 또 받고요. 이게 원격학원 안에서 이 정규 강의를 들으신 분들과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질의응답이나 모든 내용들을 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원래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원래는 다빈더 Q&A나 모의평가 기억하자 뭐 이렇게 주요 암기문까지도 다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요건 이제 정규 강의 들으신 분들과 형평성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 좀 그런 건 양해 부탁드리고 아마 새로운 매뉴얼 나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런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청하신 분들 점수 획득이 좀 가능하시겠죠? 1번 같은 경우 뭐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유리충돌, 콘센트 마개, 안내판, 그 다음에 쾌적한 채광, 조명, 뭐 어디가 손상됐는지 온습도계 각층별로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이름표 꼭 붙이는 거, 이 정도만 하신다면 우리가 쉽게 점수 획득이 큰 돈 들이지 않고 획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오늘 우리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진행을 했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